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까지 데이지드에서 패션 에디터로 활동한 신희입니다. MBTI는 인프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희님이 생각하는 직업이란? 저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브한 쪽에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약간 취미 특기 그리고 노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냥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의 의미를 되게 나름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논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는 처음이세요. 그게 좀 더 어떤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뭐 쇼 끝나고 애프터 파티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친구도 되게 많이 만나고 학교를 패션 쪽으로 다녀서 이미 인더스트리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어느 정도 일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편부터 인터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패션 에디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패션 에디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패션 에디터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감각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매달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항상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일하는 데에도 조율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회사원이라서 뭐 이런 업무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패션 에디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진행 사이클과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달에 뭘 만들지 기획안을 시작해서 원하는 촬영이나 아니면 배당받는 촬영들을 골라서 디벨롭을 시켜서 시안부터 만들고 스텝 섭외, 셀레브리티 섭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다음에 마감을 치고 원고를 쓰고 인쇄를 하고 뭐 스텝 페이나 이런 것까지 마무리해야 한 달이 마감이 됩니다. 아까 컨텐츠를 기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몇 개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매거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데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3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한 4개, 3개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패션 에디터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패션 에디터는 공고가 뜨지는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즘 공고를 올리는 데도 꽤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시스턴트를 거쳐서 에디터가 돼야 되다 보기 때문에 공석이 나면 아는 후배들, 어시스턴트들 이제 소개를 해서 보통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인맥이 좋아야 될까요? 그쵸.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패션계 모든 직업이 다 인맥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인맥으로 처음부터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 전공을 역시 의류 쪽으로 가야지 이런 인맥이 쌓아지기 시작할까요? 전공을 하면 그렇게 쌓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한데 막 이런 이벤트나 누구가 전시를 하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알게 되거나 정말 클럽 가서도 만날 수도 있고 노는 것도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명씩 알아가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은 패션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패션 에디터는 주 직업이 화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스타일링을 해서 막 화보를 찍어보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랑도 친해져야 되고 화보를 찍을 때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앵글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 내 사진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패션 에디터의 워라밸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왠지 되게 열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직업이라 그런지 야근도 빡셀 것 같고 임금도 왠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일해보신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저는 일단 어시스턴트부터 시작을 해서 에디터가 됐기 때문에 임금은 높진 않아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정말 패션을 사랑하고 열정이 없으면 조금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워라밸도 달달이 계속 새로운 걸 뽑아내야 되고
이번 달 거 하면서 다음 달 거 준비해야 되고 이번 달 거 마감 치면서 다음 달 거 촬영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워크만 있어요. 아 근데 워크에 이제 노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니까 그러면 패션 에디터로 일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포토그래퍼라든지 셀레브리티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늘릴 수 있고 새로운 옷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고 그래서 그런 거가 장점이지 않을까요?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바쁘다, 임금이 낮다. 그럼 어떠한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 패션 에디터라는 직업에 어울릴까요? 성격은 좀 뭔가 날카롭고 그 감시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둥글둥글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이 훨씬 알맞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에디터라고 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에디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포지션의 에디터로 맡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에디터가 뭐 패션 에디터, 디지털 에디터, 피처 에디터, 뷰티, 뭐 라이프스타일, 푸드 이런 거가 있는 매거진도 있고 한 요 정도로 나뉘는데 면접을 보고 에디터로 들어갈 때 다 자기의 뭔가 성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맞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해보니까 패션 에디터가 대략 어떤 직업이고 또 우리 신이님이 어떤 역할로 일을 하셨는지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초편에서는 패션 에디터가 뭔가 알아봤다면 이번 심화편에서는 진짜 뭔가 알아보려고 해요. 신이님은 패션 에디터가 되기를 언제부터 꿈꾸셨나요? 패션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 마크 제이콥스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봤는데 그걸 보고 너무 패션에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미대로 진학을 했고 미대에서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갈래를 생각해 보다가 패션 에디터는 정말 옷을 만드는 것 이외에 패션의 모든 것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고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우연하게 기회가 생겨서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해서 패션 에디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션 에디터 면접 진행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러플 이런 걸 좋아하는데 면접 때도 올 블랙에 뭔가 러플 빵실빵실한 걸 입고 갔더니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 같다고 코스프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고 코스프레는 아니고 원래 이런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 보통은 뭐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하는지 어떤 화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그 해당 매거진이 왜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리고 뭔가 에디터로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 아무래도 개성 있는 사람을 뽑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그냥 나다운 대답들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시스턴트 생활을 10개월 하시고 이제 에디터가 되시고 기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페이가 조금 올라가고 어시스턴트 때는 이제 다른 선배들 거 어시스턴트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촬영 말고 남의 촬영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는 내가 내 배당을 받아서 내 촬영을 하고 내가 맡은 기사들을 쓰고 그렇게 제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많아져요. 보통 평균 어시는 몇 개월 정도 하고 진급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매거진마다 다른데 요즘은 보통 1, 2년? 근데 신이님은 10개월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편이긴 해요. 그러면 신이님이 패션 에디터로서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혹시 뭐였을까요? 첫 화보 찍어서 이제 마감을 다 끝내고 책이 딱 나왔는데 교보에 갔는데 책 딱 열었는데 제 화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나온다. 그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24시간 연속 촬영 이럴 때는 정말
몸이 으스러질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도 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패션 에디터는 한 달에 여러 번의 화보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달 새롭고 또 되게 예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챙겨봐야 되고 요즘은 패션을 뭔가 메시지로 전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폴리티컬한 거를 어떤 패션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해보면 좋고 뭐 지금 뜨는 셀레브리티가 누구인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이돌 누가 컴백하는지도 챙겨봐야 되고 그럼 모든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거네요 결국.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패션 에디터는 셀럽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만난 셀러브리티 중 뭐 되게 이 사람은 정말 친절했다 하는 일화나 아니면 정말 불친절했다 이런 일화 있을까요? 정말 불친절한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고 그 사람들이 뭔가 화를 내는 포인트들을 미리 파악을 해가요. 거의 다른 거는 거의 그냥 예의 있게 서로 친절하게만 하는 정도예요. 거의 항상 정말 보통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쵸, 딱 하고 그쵸. 끝내는. 그래도 혹시 신이님이 이 사람하고 했을 때 정말 기분도 좋았고 작업물도 잘 나와서 또 한 번 만나고 싶은 셀럽이 있다면? 없나 봐. 긍정적인 보고 기억 싶지 제로. 않아요? 그러면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은 힘듦이었던 것인가요?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뭔가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수를 다 써버리는 느낌?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패션 에디터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패션 에디터를 고집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부터는 신이님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신이님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살 때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유학을 간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대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학교는 영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학 생활이 패션 에디터가 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수적이지는 않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특히나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특히 외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러면 이렇게 패션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아갈 수 있는 진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디자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뭐 니트 디자인, 패션 디자인, 패턴 커터, 패턴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많고 근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브랜드 컨설팅, PR 이런 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쪽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쪽에서 벗어나서 소셜미디어, 뭐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PR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의 조언이 있다면? 버티다 보면 언젠간 끝이 납니다. 뭔가 내가 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전시, 갤러리, 뭐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컬처라든지 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막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가 훨씬 쉽고 이렇다 보니까 모든 걸 느껴보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패션 유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러면 영국으로 가는 걸 가장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나 조금 더 내가 상업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뉴욕도 괜찮고 내가 정말 LA에 살고 싶다. 그럼 LA는 그 LA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좋아하고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LA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쪽도 LA에 되게 많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고 미국보다 조금 히스토리가 더 있는 컬처를 뭔가 느껴보고 싶다 하면 영국으로 가는 걸 추천하고 불어를 잘하면 파리로 가도 되고 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뽀영다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파트인 과거와 현재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은 신희님은 어린 시절 꿈은 뭐였고 어떻게 그 꿈이 변해왔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계속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크 제이콥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뭔가 하고 놀라면서 꿈이 바뀌고 그 이후로 꿈이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상상하는 그 패션을 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왔고 지금 많이 그 꿈에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그러면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신희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마크 제이콥스가 아무래도 뉴욕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까 뉴욕에 가서 패션 일을 하는 게 항상 뭔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영국으로 가면서 런던으로 가면서 그게 조금 미뤄지게 됐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더 미뤄지게 된 케이스라서 이제 뭔가 그 제가 상상하던 나의 모습을 조금 더 형성을 시키러 뉴욕을 가는 거가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지금 신희님이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신희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쉼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라서 정말 지칠 때는 과감하게 쉬자. 이렇게 패션 에디터 신희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세요. 마크 제이콥스가 나왔다는 다큐멘터리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희님을 설레게 했는지.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일 때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 미국 최고의 패션 천재로 추앙받는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고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Okay, as screwy as it can be, the better. 언뜻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둘의 만남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루이비통의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불어넣는 동시에 기록적인 매출을 가져온다. As soon as I get my clothes, I'll push it really far. 여러 가지 마크 제이콥스의 친구들과 모델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마크는 그때 자기 브랜드도 하고 있었고 루이비통도 하고 있어서 뉴욕, 뭐 런던, 파리 막 이렇게 오가면서 막 정말 바쁘게 살 때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였고 그가 재밌어 하는 게 너무 보였고 뭔가 특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뭐 그 시즌이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될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원단 고르는 거, 뭐 쇼장 컨셉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긴 정말 재미있는 인더스트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를 말하는 게 좋겠지? 말하려 했는데 원하시면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나왔고 또 먹으린데 3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타이틀을 깔아야지. 부끄러워. 그 3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고 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들어가기가 힘든 데예요. 어떻게 근데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냈는데 되게 거긴 막 뭐 수능 이런 거 없잖아.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와. 들어갔고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이제 1학년 전에 1학년 하는 거 같은 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과를 어플라이를 해서 본과가 돼야 이제 본과로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컷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파운데이션을 붙어서 들어간 거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미친 듯이 해서 본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교까지 쭉 다녔어요.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그러면 hi, I'm Shinny. 그 뭐지? I specialize in these kind of thing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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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 studied in London, so I have a lot of cultural background from that, and I'm also Korean American. So I think a lot of my work comes from being bilingual and bicultured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쭈르륵. 그걸 어필 포인트구나. 완전. 그리고 요즘은 또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느껴지는 소외를 많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한 3년 전 나 인턴 할 때만 해도 너 한국말 해? 너 한국말 완전 플루언트하게 해? 완전 좋다. 뭐 매치스 이런 데는 특히 매치스도 에디토리얼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매치스는 한국 그 세일즈 비중이 진짜 큰 데라서 뭐 되게 좋아하겠다 이래서 뭔가 어퍼튜니티는 되게 많은데 요즘 진짜 오징어 게임 최고. 요즘 더 그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그 지미 키모 인터뷰 나온 걸 보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새롭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해외 미디어에 나오는 게 되게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블랙핑크만 봐도 엘르 USA 뭐 바자 USA 이런 거 커버 다 찍고 하다 보니까 뭔가 USA 커버도 찍었어? 못 봤어. 4명이서 같이 찍었어 작년에. 그러고 이제 개인으로도 따로 찍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뭔가 한국말을 하는 거를 완전 어필해도 좀 팁이겠어요. 한국말 하는 거 진짜 완전 메리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는 영어가 완벽해야 된다? 일을 할 정도로 뭔가 플루언트 하면 바이링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요.